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얘기 오토튜브 토마영입니다. 오늘은 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차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지금 디자인이 다 공개가 됐죠. 실내외 디자인이 다 공개가 되면서 6월 중에 출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6월 8일이 디데이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녹화하는 일자가 6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갔죠 이미.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마무리 테스트 단계에서 좀 바로 잡고 가야 할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공개하면서도 날짜를 안 박았죠. 가만히 되돌아보면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신차를 시장에 쏟아붓듯이 출시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한 결과 디자인이나 성능 측면에서는 뭐 다 인정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이 아성을 아주 공고히 쌓아놨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기간이었어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거의 점유율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84%인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거의 독과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절대적인 파워를 갖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동시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G8나 GV8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디자인이나 성능이 아니라 품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결이 다르죠. 문제가 지금도 세계적이지만 이 문제만 잘 잡는다면은 현대기아는 앞으로도 이제 초일 그룹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초기 품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좀 예측이 틀리길 바랬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최소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만큼은 초기 품질 논란이 좀 없었으면 해요. 아마 이러한 바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임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더 완벽한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 출시일을 살짝 늦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마도 한 중순경에는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려보면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증이 풀리게 될 거예요. 사실 말이 페이스리프트지 뭐 플랫폼도 바뀌고 파워트레인도 새로운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2.2L 디젤 엔진이지만 뭐 소렌토에 들어갔던 그 엔진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미션도 DCT 미션이 들어가는 것 같죠. 일단 DCT 미션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도 3세대 플랫폼으로 교환돼서 들어가고 디자인도 신차급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고 거의 풀체인지급이죠. 물론 형제차인 소렌토가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테스트 중이죠. 네, 열심히 테스트 중이니까 모니터링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3월에 나왔으니까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을 거거든요. 완성도는 아마 좋은 완성도를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이제 기대는 됩니다. 현재 실내외 이제 디자인이 다 나온 상태죠. 국내 시장에는 이미지 컷만 등장했는데 해외 사이트들 보면 영상으로 또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영상을 좀 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정말 과감한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이 헤드램프 이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어요. 분리를 시켜놓는 게 예전의 디자인이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를 경계를 없앰으로 하나의 큼지막한 덩어리를 만듦으로 해서 이 그릴이 좀 더 좌우로 벌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DRL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참 보기 힘들죠. 네.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업무차 이제 그 남양연구소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직원들 얘기로는 이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세고 또 발언권도 되게 높다고 해요. 디자이너들의 힘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영입하면서 좀 더 이렇게 세지는, 그 발언권이 좀 세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차의 모습을 보면 야,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파워가 막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과감한 디자인을 양산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디자인을 해놔서 그런가? 이 동영상상에 보면은 약간 좀 단차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오면, 차가 나오면 한번 살펴볼 만한 부분 같아요. 되게 하여튼 세심하게 그런 세공이 필요한 좀 고난이도의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만드는 사람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요 위에 있던 요 위로 이렇게 넘어가던 크롬 라인이 없어졌고, 그릴 아래쪽으로 크롬 라인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둘러싼 또 다른 크롬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크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범퍼의 어떤 경계를 가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두 번째 프론트 이 립 부분 크롬 장식은 그야말로 장식품입니다. 근데 이 장식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좀 신경을 좀 쓰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불호 쪽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차를 좀 많이 보셨던 기자님들이나 전문 유튜버들 말씀하시는 게 요게 좀 신경 쓰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요 디자인이 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까리짓고 아랫입술을 까리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정말 물고기 같기도 하고요. 메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치 U자를 형상화하는 느낌? T가 아니라 U 같아요. U. 그래서 눈물 흘리는 모습. 되게 싸납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 흘리는 모습. 또 어떤 분들은 야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차에도 마스크를 씌워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진짜 마스크 쓴 것 같기도 해요. 전작에 비해서 라인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좀 아래쪽으로 좀 중심이 좀 이동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 이 정도 영상을 찍으려면 좀 좋은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아요. 렌즈가 좀 좋은 렌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서보자. 자, 여기 램프, 헤드램프를 이렇게 갈라놨어요. 디자인을 떠나서 만약에 고장나면 정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DR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램프를 이렇게 갈라놓긴 했지만 이 안에 이 접지하는 건 한 번에 연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부서지면 이것까지 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디자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뭐 이렇게 그릴이랑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 그릴이 부서지면 램프도 부서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이 바로 나오네요. 보시면은 이 측면부는 전작이랑 비교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 플랫폼이 바뀌면서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전장이 15mm 정도 더 길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걸 육안으로 분간해내기는 좀 힘들죠. 후면부 디자인은요, 전작이랑 디자인 자체는 똑같습니다. 램프의 어떤 레이아웃도 똑같고, 전작 같은 경우에는 램프와 램프 사이를 크롬으로 쭉 이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일자형 테일 램프로 이어놨어요. 만약에 이 일자형 램프만 있었으면 약간 좀 어색했을 것 같은데, 아래 리플렉터도 좌우로 길게 일자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좀 더 중심이 잡힌다고 해야 하나? 좀 괜찮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퓨저를 보면은 전작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 좀 거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신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하게 바뀌었죠. 이 머플러 팁이 수도꼭지 형태로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뒷모습은 전작도 그랬지만 괜찮은 디자인이죠. 이렇게 딱 보면 불호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멋있다, 괜찮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호준 TV라고 아시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워블로그 안호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지금은 유명 유튜버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그 채널에서 오준술집이라는 코너를 또 하시더라고요. 컨텐츠로 유명한 분들 모아다가 토크쇼 형식으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진행이 되던데, 거기에 이상엽 디자이너님이 나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전면부는 그 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마주오는 차는 슉 지나가면서 보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차는 사이드미러로 잠깐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순간적인 느낌이 좀 중시해야 된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는 진득하게 보잖아요. 쫓아가면서 보니까 후면부는 좀 더 잘생기게 핸섬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디자인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산타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전면부를 보면 파격 그 자체죠.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때 되게 인상 깊게 이 차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는 좀 잘생긴,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죠. 좀 우스갯소리지만 자, 잠깐 다시 한번 차가 이렇게 쫓아와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이드미러에서 이 모습을 보면은 물고기가 입 벌리고 와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되게 멋있죠. 상당히 디자인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전면과 후면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릴이 되게 크잖아요. 그릴이 되게 큰데,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을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전동화를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전기차를 꾸준히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아예 그냥 전기차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는 부품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 돼버려요. 이 부분, 이만큼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이번만 써먹어야지 하고 만든 디자인 같아요.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갈 만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딱 2세대의
지나면은 굉장히 금방 질려버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실내 한번 보죠. 자, 실내를 보시면은 전작이랑 이런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 송풍구 생김새도 똑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 요 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 네, 요 버튼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게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도 요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대차 전체에 요런 차로 유지 기능은 탑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요. AVM 모니터랑 이 디지털 클러스터 부분은 바뀌었죠. 요 형태도 바뀌었고 요 클러스터의 디자인도 바뀌었고, 여기 이제 풀 디지털 클러스터인데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네요. 이게 에코 모드인 것 같습니다. 초록색 좀 아니다 이거. 초록색은 좀 아닌데 어쨌든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콘솔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콘솔 부분은 팰리세이드에 들어갔던 그런 콘솔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튼식 기어 셀렉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버튼식 기어 셀렉터가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터레인 모드를 포함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터레인 모드는 머드, 샌드, 그리고 스노우 3가지 지원이 되고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고, 시트도 되게 괜찮죠.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질감도 좋아 보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컷도 괜찮고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뒷부분 보시면은 네, 이거 지금 여기 한쪽 시트를 폴딩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좌석 2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7인승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는 6인승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 공간 보면은 7인승도 좀 빡빡한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전작과 동일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6인승 빼고 이 7인승으로만, 그리고 5인승 그렇게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적응하기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죠? 네, 적응하기에 좀 걸릴 것 같아요. 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차가 어쨌든 나오면은 신차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작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산타페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소렌토가 국산 SUV 중에 가장 좋은 판매량을 거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일정 부분은 소렌토의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산타페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또 생산 능력 같은 것도 현대가 기아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마도 가격이 이 차가 좀 더 싸지 않을까 싶어요. 소렌토보다는. 소렌토가 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판매량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 이 얘기가 소렌토를 이길 수 있느냐, 그 얘기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렌토, 만약에 저한테 이 두 차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소렌토를 고를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다가 두 차 중에 뭐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차를 고를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영상 만들 때 한번 좀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렌토를 고를 것 같아요. 요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 되게 어렵게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거든요. 커팅을. 그래서 그런가? 요거는 양산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곡선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잘라놨잖아요.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들은 어느 정도 단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단차 없죠. 만들기 쉬우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막 곡선도 들어가고 이러면 상당히 금형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리고요. 오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